자, 문재인이 지금 북한의 목함 노크 기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제 셀프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밝히고 정경두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좀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문이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경고를 엄중하게 했다는데 그건 뭐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월급을 한 달 받지 마라 하는 게 낫지 엄중 경고는 하나만한 이야기인데요. 경고한 이유가 뭐냐면 경계를 게을리했다.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국민들한테 허위 발표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잡아 떼버렸습니다. 그럼 정경두가 사과한 거는 뭐 때문에 사과한 거냐? 그거는 경계를 게을리해서 목함이 방파제까지 오는 것을 몰랐다고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삼척강 인근으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쓰도록 시켰느냐, 처음에는 안 그렇게 보고되었는데 하는 부분은 전혀 밝히지 않았고 관련 부서들끼리 청와대와 합참 군끼리 서로 협의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이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삼척강 인근이라고 하면서 표류했다고 하면서 마치 어선이 표류하다가 발견된 것처럼 만드는 부분도 지금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17일 날 삼척강 인근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됐다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파견된 군의 영관급 출신 행정관이 이 17일, 19일 합참 등의 브리핑에 참석한 것은 뭐냐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고 그냥 가서 봤을 뿐이다는 거고요. 청와대가 지시를 해서 군에다가 축소하도록 한 거 아니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발표하고 끝났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군과 국정원, 해경이 전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다 보고를 했고 그 국정상황실장 윤건영이 다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윤건영에 대해서 칭찬을 했죠. 몇 개 신문에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판문점의 쇼가 32시간의 드라마의 핵심이 윤건영 작품이다. 미북과 접촉하며 경호 등을 조율했고 노영민이도 윤 역할이 컸고 그리고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문에게 직접 귓속말로 설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윤건영을 찬양하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도 윤건영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야권에 지금 북한의 이 기순, 노크 기순, 타깃은 윤건영이 지금 타깃이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알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종 한라인으로 청와대가 이 부분을 다 재빨리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식 상황 보고 1분 전에도 윤건영은 한라인으로 지금 북한 배 기순을 보고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 상황실에서 발표를 지시하고 조율하지 않았겠느냐. 솔직히 말하면 국정상황실 이런 거는 당번병이라 가지고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게 보면 권력이라고 각 정부의 모든 부서를 장악한 뒤 거기서 올라오는 모든 보고들을 통제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문재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건영이가 뒤에 숨은 실세라고 한간에 전부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대북 관계나 지금 국방 문제에서도 윤건영이 좌우한다. 그래서 문이 북한에 특사를 보낼 때 그 멤버로 윤건영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의 중요한 쇼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30일 날 쇼를 15일 날 그런 노크 기순이 벌어졌으니 정권이 얼마나 불편했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건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권은 지금 기순자들에게 거짓을 말하라고 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자, 표류한 것처럼 설명했냐 하는 것도 왜 기순자들이 고의 탈북 의도를 숨기려고 거짓 증언했다 해명을 했습니다. 기순자들이 한국까지 넘어와서 왜 고의 탈북 의도를 숨기려고 표류했다고 말을 했을까요? 자, 어차피 남는데요, 한국에. 북한에 올라가지 않고. 오징어 잡이했다는 목선이 깨끗한 것은 잡는 과정에서 먹물은 튀지만 선상에서는 튀지 않았다 하고, 출항 날짜 왜 오락가락 했냐 하니 기순자들이 고의적으로 거짓말했다 하고, 기순 의도 없었던 선원 2명이 왜 한국에 왔냐 하니 돌아가려 했으나 선장이 묵살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게 기껏해야 합참의장한테는 경고하고 8군단장은 보직 해임하고 휴가 중이던 23사단장은 징계하면서 대책회의를 주도했던 정경두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것은 은폐를 했다는 건데, 은폐하는 대책회의를 주재했던 정경두는 책임을 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쫄병들을 자를 게 아니라 정경두가 사람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 창피하다,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 하고 물러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삼척 방파제가 삼척 강인근이라고 표류까지 들어가서 바뀐 데 대해 누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지시했는지는 조사 결과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하는 걸 보면 트럼프 오기 전에 이런 걸 발표하면 시끄러울 거니, 트럼프가 판문점 행사하고 난 뒤에 시간 질질 끌어서 맥 빠졌을 때 발표하고 틀어막고 끝내자, 그리고 국정재산은 개뿔할 필요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발표한 겁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군이냐? 저는 정경두라는 사람이, 저는 이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물이라고 보는데요. 더 웃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과 6.25를 공동기념사업으로 추진한다, 전쟁을 일으킨 주체와 함께 전쟁을 기념한다라는 그를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라 하다가 터졌습니다. 자, 국방부가 6.25 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구상 연구라는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내년에 지금 목표로 해서, 보고서에 따르면 참전 당사국과 관련국이 함께 냉전 시대를 마무리하고 참전 용사와 희생자를 추모하고 보훈 남북 화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서 내적으로는 남과 북이 6.25 전쟁 기념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6.25 전쟁 기념 사업이 성전의 의미를 넘어 평화를 향한 도약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 공동 참여 및 개최와 관련해 새 정부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냉전에서 평화 시대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 미친놈들이 개지랄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전쟁을 같이 했던 나라가 전쟁을 같이 추모하고 보훈을 같이 하고 이런 거 봤습니까? 유럽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식이나 1차 대전, 세계대전, 종전, 2차 대전 무슨 종전이래 독일과 같이 행사하는 거 봤습니까? 이 보고서는요, 3월 용역 계약한 후에 3개월 연구를 거쳐 지난 3일, 6월 3일 제작됐고, 국방부는 이 보고서의 정책 연구 목적에 부합하며 추진 방법이 적절하고 계약 내용에 충실했다고 이 보고서 결과서에 써놨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미쳐도 진짜 많이 미쳤습니다. 자, 6.25를 서로가 문제가 있었다고 쌍방과실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정말로 할 말을 좀 잊었습니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그래서요, 정경두는 이런 걸 시킨 혐의로 나중에요, 반드시 이 자들을 붙들어다가 조사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디에 전쟁을 일으킨 주체와 엄청난 수십만의 동족 산장과 수백만의 부상 이산 가족들을 양산한 이 전쟁을 지금
북한하고 같이 기념하자고요. 정말 미쳐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정권이 친북적이라서 시키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정경두 저자는요 정말로 양심을 상실하네요. 부하들한테 징계하고 저는 빠져나가는요.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에 지금 죄를 지었다 생각해서 또 이런 부분을 충실히 개처럼 수행해서 갖다 바쳐나옵니까? 그래서 국방부가 북한하고 북한의 뭐 인민무력성입니까? 거기하고 같이 지금 6.25 기념행사 한다고요? 무슨 생각에서 이러느냐. 이 나라가요 진짜 군인은 없고 군발이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지금 무슨 경제보복 아베가 좀 졸렬하게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웃기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일본 제품 무슨 불매운동을 벌이자부터 시작해서 일각에서는 동경올림픽 불참하는 국민 저항을 경고하자라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니나 하세요. 사고는 너가 쳐놓고 왜 국민들한테 동경올림픽 보이콧 하잖아. 저는 투가면 불매운동하니 어쩌니 진짜로 과거의 군사 정권 시대의 유산을 철폐하자면서 먼 일만 생기면 청와대 청원 넣고 그리고 무슨 불매운동 벌이고 반일 분위기 조성하고 이게 군사 정권 때 하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더하면 더하지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청와대 안보실의 차장인 김현중이가 삼성전자 최고위층을 만나 반도체 수출의 규제에 따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자, 김현종으로 말하면 통상교섭본부장을 노무현 정권에서 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삼성그룹에 가서 사장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삼성에 한참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들어왔죠. 자, 통상교섭본부장과 삼성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이게 통상교섭본부와 삼성은 긴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은 대부분은 수출하고요.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통상교섭본부장 하다가 삼성에 갔다가 사장으로 다시 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왔다가 그러다가 지금 문 정권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하고 안보실 2차장을 갔는데 일본의 지금 경제 보복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가 무슨 놈의 안보실하고 관계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삼성에 가서 논의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맞냐는 거죠. 김기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만나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홍남기도 엊그제 이 삼성의 부회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삼성이 제일 큰 타격을 입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공개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기자들에게도 알리고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기업들과 LG도 부르고 삼성도 부르고 SK도 불러서 논의를 해야지. 특정 기업에 지각국이 있었는데 특히 김현종은 삼성과 정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짓을 하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누군가가 삼성과 정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 일이 그쪽에 타격이 되는 일이 있으면 안보실에 차장이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겠어요? 명백하게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본 문제를 극복하는 거는 극복하는 거고 그걸 떠나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업과 정부를 갖다가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면 되냐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보복 예산 품목이 수백 개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어요. 자, 메모리 반도체 공정 500여 개인데 그 공정마다 일본산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김상조가 5대 그룹 부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일본의 추가 보복 예상 품목을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지 않다고 일부는 이 와중에도 자아자찬을 하고 있다는데요.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왜 김상조가 직접 전화를 합니까? 5대 그룹 부회장한테요. 좀 문재인 정권에 하는 거 보면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기업에 직접 만나요. 옛날에 임종석이가 거짓하더만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고는 나중에 그 기업하고 뭐 붙어 먹으려고 그럽니까? 그건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 해야죠. 자, 그래서 김상조가 이제 와서 일본이 어떤 보복을 할지 롱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가장 아픈 1에서 3번을 딱 집어서 공격했다. 저거들이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었으면 그걸 갖다가 안 당해야지. 당해놓고는 우리는 알고 있어서 말을 하고 청와대 회의에서도 말 안 해요. 판문점 자랑만 하고 자빠졌고요.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그래 대책을 그동안에 그럼 뭐라 써야하느냐 보니까 업계는 지금 재고로 4개월밖에 못 버틴다고 난리가 났는데 정부는 중장기 계획으로 대처한다면서 당정청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내년부터 정부가 1조 투자한다. 지랄하고 자빠져. 언제 그걸 개발에 투자 하루아침에 일본이 그게 됐겠습니까? 수십 년 기술이 축적돼서 일본의 독자적인 소재 산업이 됐지요. 근데 그걸 지금 투자해서 언제요? 기업 다 죽고 나면 해요? 정말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놔주라 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그동안에 이 경제단체장들이 정권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아까 앞에 제가 사부에 이야기했던 그 뭡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리사들과 또 수납원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다 정치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자, 일본의 보복 이거 정치가 자초했지요. 중국이 사드를 가지고 한국 기업들을 광고판을 베이징에서 뜯어내는 것도 지금 정치가 자초했지요. 그래서 적어도 정부가 주도해서 사고를 쳐서 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분은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미국 등이 다 보호무역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제조업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유가 없으면서도 하나씩 터져서야 그냥 대책을 강구한다면서 자, 기초과학도 모자라고 신산업도 뒤떨어지는데 일을 시작하고 버리는 것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로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인들이 이야기하는 말 중에요. 저거들이 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이 말 자체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옳은 이야기고요. 경청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난을 쳐서 이렇게 무너지는가 하면 총선용으로 하반기에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단기 일자리 80만 개를 총선용으로 1년 앞당겨서 실행한다. 쓰레기 줍기 등 단순 업무를 확대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계층의 세금 안 매기는 비과세도 강화하고요. 자, 그런데 이 정권이 간을 키운 노조는 지금 급식 파업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여름 투쟁을 해서 정권과 붙어보겠다. 자, 민노총 위원장 김명환이 풀어줘도 총 파업을 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투쟁에 지금 합류하고 우정노조도 9일날 파업한답니다. 버스 택시 분쟁도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정부가 다 자초해서 지금 사고를 친 겁니다. 자, 이 와중에 매물이 지금 중소차 부품사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다 보니 한국 기술을 노린 중국 자본이 썰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품업체들이 못 견디고 지금 문을 닫으니까 중국이 지금 썰어가고 있고 어제도 계속 뉴스가 나왔지만은 자동차용 배터리 부분에 중국이 한국의 기술자들을 월급 3배 줄 거니까 다 오라 해서 지금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전통적으로 전기차나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 약하지요. 자, 이런데 정부는 지금 찔끔찔끔 기껏해야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될지 맨날 거짓말하다가 겉거 수정하고 있고 뭐 감세니 뭐니 찔끔찔끔 지금 장난쳐서 이걸 극복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권이 아예 없으면 이 기업들이나 경제 상황이 더 좋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